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의 스타트 코딩 강의를 진행하는 송용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말 과제 그리고 이제 기말 고사 관련한 가이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요거는 이제 설명했던 거고 여기 이제 다들 참여해가지고 이제 아는 거고, 네. 교재를 좀 소개를 할게요. 교재를 이게 지난 5월 달에 교재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는 내용 다 이제 상세하게 표현을 했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 코딩, 뭐 특히 이제 스크래치 그 코드를 좀 그 개선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판형도 이게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컬러라서 가격이 조금 이제 비싼 거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교과목 개요. 우리 강의 계획서를 잘 봐야 돼요. 강의 계획서 내용을 잘 보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이제 그 학기 말에 설문조사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보면 거의 한 4, 50%, 한 50% 정도가 강의 계획서를 잘 안 보고 신청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르고 왔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거 뭐 하는데 어렵지만 뭐 열심히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이제 좋았다. 여러 가지 평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배우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019년도에 교과목 수강생인데 이 친구 했던 이야기가 이 강의를 만든 제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잘 맞는 친구 같아요. 이 친구 이제 이 친구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아이디어는 많아요. 어디 이제 갔다 왔다 할 때 보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뭐 저런 건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에만 머무른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정말 이제 아주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를 내가 생각한 거를 이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소프트웨어를 표현하고 활용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좀 다른 교과목이 있어요. 그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린 스타트업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교과목이랑 같이 이제 들으면 정말 좋은데, 거기서 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앞 단계에서는 충분히 누구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MVP라고 그러는데,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 그런 쪽으로 가장 핵심 기능이 돼가지고 최소한의 기능을 작동 가능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야. 심지어는 작동 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타겟 고객 대상으로 검증한 데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뭐 다양한 레벨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배우고 과제하고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우리가 크리에이트 링크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죠.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관리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했던 뭐 좋은 교과목이라든지 좋은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획도 세워서 뭐 홈페이지에 이제 집어넣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 실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바꿔치기 해가지고 결과 포트폴리오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프로필에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건 정말 하고 싶어. 앞으로 평생을 하고 싶은 일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좀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겠다. 하여튼 이런 의지를 이런 이제 생각, 자기만의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이런 걸 했고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라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스타트 코딩, 모두의 스타트 코딩 그 제목 그대로 누구나 스타트 코딩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활동들을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로 관리해 가지고 나중에 뭐 진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이거 적은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적었고 강의 계약서를 잘 보고 이제 들으면 신청을 하면 정말 좋은 교과목이다라고 좀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석 2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출석. 결석이 4번 이상이면 성적이 안 나와요. 다른 거 안만 잘 봐도. 내가 이제 뭐 출석 20%고 나머지 뭐 다 이제 100점 받았어. 뭐 기말고사 다 100점, 뭐 기말과제도 100점. 근데 출석을 4번 이상 내가 안 했다. 결석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성적이 나오게 하도록 하는 거는 결석을 3회 그러니까 4회 미만이죠. 4회 미만, 그러니까 3회 이하로 줄이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늦어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각이라도 만들어요. 지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일부라도 이제 일부라도 내가 좀 그걸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하기 바랍니다. 출석은 안 됐지만 지각으로 처리를 하면 그래도 지각이라도 처리하면 이제 점수는 나가요. 네, 그래서 결석을 3회 이하로 줄여야 된다. 다 들었는 게 좋죠. 다 들어요. 다 들어보고 정말 좋은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설명 잘 못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좋고 뭐 교재도 꼭 사가지고 이제 보면서 자기 거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30%, 30점이에요. 뭐 우리 100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30점을 차지하고 자 이거 우리 7월 11일 날 딱 그 시간이 고정됐죠. 시간이 고정됐고 이 시간 내에 반드시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 시험 시간은 25분 이내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1시 45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뭐 12시 10분이면 25분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다음에 중간에 뭐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15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반드시 처음부터 들어와 가지고 꼭 25분 내 끝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된 일시 시간 꼭 한 번입니다. 이거 뭐 그다음 게 없기 때문에 꼭 이 시간에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컴퓨터가 뭐 잘 안 돼가지고 네트워크가 안 돼가지고 뭐 이게 화면에 이게 웹 브라우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를 미리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시험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는 다른 거죠. 문제는 다른데 그런 것들을 보고 미리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구나 이거를 꼭 사전 확인을 하고 그 환경에서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기말 과제입니다. 기말 과제 50% 그러니까 50점입니다. 기말 과제는 공지가 나갔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제 제출은 이제 우리 과제 게시물 있죠. 과제 게시물에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 학점 부여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기준으로 전체가 몇 점이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출석은 시스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말고사도 이거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OX 퀴즈입니다. OX 퀴즈 30문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이제 하면 바로 점수 딱 고정이죠. 바뀔 수가 없어요. 기말과제 50% 그러니까 50점입니다. 50점을 어떻게 부여를 하는지 뒤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그러니까 채점하는 거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점에 이제 여러분들 몇 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확인이 되고 그다음 학교로 넘어가서 학교에서 이거를 학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이게 뭐 성적 부여하는 방법이 좀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60점 넘으면 패스예요. 패스 논패스입니다. 이런 교과목인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평가한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총점 95점 이상이면 뭐 A 뿔, 90점 이상이면 뭐 A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과제 개요입니다. 과제 개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과제는 자기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쌓아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홈페이지 만드는 거 상당히 쉽습니다. 너무 쉽고요. 너무 쉽고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을 이제 여기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화면 딱 봤을 때 야 이게 이제 어떤 걸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기 화면을 좀 만들어 보세요. 초기 화면. 그다음에 이제 프로필 페이지, 나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뭐 어떤 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뭐가 이제 되고 싶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이거야. 그래서 그 좋은 결과물도 좀 소개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발전되면 좋겠어.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누군가는 봤을 때 아,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구나. 그다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막연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이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로 그 취업 그 회사의 HR, 인사 담당자한테 이제 보여줬을 때 그 담당자가 이 홈페이지 프로필을 보고 이 친구는 이런 친구고 우리 회사랑 잘 맞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 페이지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을 채우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 스토리입니다. 뭐 소셜 스토리 포트폴리오 하나를 구현하는 걸 했어요. 자,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뭐 3개를 구현을 했었고 제일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2개를 제공을 했습니다. 뭐 마이 스토리, 소셜 스토리 2개를 이제 표현하는 걸 했는데 이 2개를 과제로 내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포트폴리오 하나만 하는 걸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학점을 이 교과목이 3학점짜리인데 3학점짜리 교과목인데 3학점 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방학이라고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하나만 하는 걸 했습니다. 하나만 하는 걸 했고요. 자, 잠깐만요. 가은 학생 이제 비디오를 꺼줘요. 네. 이가은 학생 비디오 이제 화면 꺼주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하나만 이제 만드는 거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졌다. 2개 만든 것보다 하나 만든 거 쉽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요즘에 동영상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영상은 2개입니다. 전체 홈페이지를 소개해 주는 거,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1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 이 2개를 분리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 2개가 이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넣어 가지고 내가 이거를 정말 했다. 자신 있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스타트업 코딩이잖아요. 스타트업 코딩이 이제 뭐냐? 스타트업 활동하는데 많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창업할 것도 아닌데 이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앞 시간에 이 강의를 잘 들은 친구들은 딱 알겠지만 이거는 스타트업은 창업이랑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스타트업 활동 자체가 꼭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고 창업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뭔가 이제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갈 때 이때 그 분야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활동으로 스타트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겠다. 나는 창업은 뭐 생각도 없고 난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그 취업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취업하겠다라고 하는 게 근데 취업은 이제 목표가 아니고 그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실현하는 그 제품 서비스가 그 실현하는 방법이 될 거고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전문적인 역량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발전돼야 되는데 회사가 그런 걸 또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역량이 올라가는 거죠. 회사는 좋은 게 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야. 성장의 기회가 있는 거야. 너무 좋죠. 근데 그런 회사를 이제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하는 회사를 이제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거기서 그런 업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스타트 코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이걸 들고 타겟 고객들한테 가가지고 검증을 하는 게 인터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그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하고 이런 내용이 포트폴리오에 담기고 이런 내용이 그 회사 가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 쪽에 채용 담당자한테 넘어가 가지고 이걸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정말 오고 싶어 가지고 이런 걸 준비를 했구나. 이 친구 정말 뭐 앞으로 우리 회사랑 잘 맞겠다. 그런 걸 이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다 이제 학습을 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는 이제 초기화면 프로필 페이지 포트폴리오 1까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1을 소개하는 거 하나, 그 두 개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과제고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긴 한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이제 그 과제 본문이 있을 거잖아요. 과제 제출 본문.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URL을 적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URL,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소개 동영상 URL,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1 오픈 URL, 그다음에 스크래치 URL,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1 소개 동영상 URL,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URL 이렇게 6가지의 URL을 적어줘야 되는 게 과제 제출 본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제 제출 파일이 있겠죠, 그죠? 파일이 이제 뭐냐? 우리가 과제 제출 그 기한이 있잖아요. 과제 제출 기한이 있고 기한 내에 URL을 적었는데 그 URL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야 되잖아요. URL 내용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웹 브라우저로 접속한 마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 있겠죠. 웹사이트 초기 화면을 URL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다가 그다음에 URL 있고 그다음 밑에 초기 화면 있잖아요. 이거를 길쭉하게 해가지고 초기 화면 전체를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1 오픈 PDF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오픈에서는 이거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1 스크래치 또 이제 SP3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압축을 해가지고 파일 하나로 여러분 이름, 그다음에 학교, 학과 이렇게 점집 해가지고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출한 걸 이제 보고 채점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오른쪽 빨간색 붉은색 글자 있죠. 5분에 이제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이 URL을 알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 그다음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가입 이메일을 인증을 해야지 공유할 수 있는데 가입 이메일을 인증을 하고 그다음 스크래치 결과물
스크래치 이제 결과물을 이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주고요. 그래야지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채널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링크 여러분들 만든 이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이거를 퍼블리시 한다라고 그러는데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항상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보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안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 제출한 걸 보면. 그래서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URL, 오븐도 로그아웃하고 스크래치도 로그아웃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로그아웃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올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제 단말에서 한번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그래야지 제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전체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구성입니다. 이거가 이제 전체인데 초기 화면에 있고 초기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만의 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메뉴,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위 메뉴, 그러니까 메뉴 밑에 하위 메뉴가 들어갑니다. 메뉴에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프로필 페이지, 그다음 포트폴리오 페이지, 컨택트 페이지 세 개가 있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포트폴리오 목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목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가 이제 제출하는 게 그 이번 과제죠. 소셜 스토리.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목록에는 이제 하나, 그다음에 좀 더 뭐 여러분들 좀 한 거를 좀 관리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뭐 이제까지 했던 활동, 주요한 활동을 하나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넣든지 아니면 다른 교과목, 내가 이제 들었던 교과목인데 정말 저 뭐 이런 걸 했어. 남기고 싶은 교과목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하나씩 좀 추가를 한번 해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목록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걸 눌렀을 때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눌렀을 때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 안에 보면 이제까지 작업했던 이게 이제 뭔지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뭐 오븐에 대해서 오븐 설명하고 오븐 결과물 보여주고 스크래치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결과물 보여주고 결과물을 눌렀을 때 스크래치로 넘어가가지고 결과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오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거는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로. 자,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트 링크 가지고 만들 때 보면 링크를 연결합니다. 링크 연결하는데 새 창으로 띄우기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밑에 체크하는 거. 자,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때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내에서 돌아가는 거는 뭐 계속 그대로 이 그 화면이라고 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브라우저 창을 그대로 쓰면 되고 다른 사이트에서 띄우는 거 예를 들어 오븐 다른 거잖아요. 오븐 다른 뭐 서비스라고 하면 다른 서비스에서 돌아가는 거는 새 창을 띄워가지고 보여주세요. 오븐 그다음 스크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창을 띄워가지고 스크래치 보여주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이 브라우저 내에서 이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 내에서 근데 아예 이제 새 창 띄워가지고 볼 수 있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넣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프로필 페이지에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컨택트에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유튜브 채널을 집어넣는데 유튜브 채널을 눌렀을 때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있던 사람이 유튜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계속 머무르는 게 이제 필요한데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 버리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른 창을 띄워가지고 브라우저 창을 띄워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초기 화면에는 로고, 메뉴, 그다음 하위 메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이제 포트폴리오 목록 메뉴가 있고 그 밑에 하위 메뉴로 예를 들어 이제 소셜 스토리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 원 이런 식으로 하위 메뉴가 들어가는 거 서브 메뉴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구현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홈페이지 만들 때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메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포트폴리오 쇼케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초기 화면에는. 포트폴리오 쇼케이스가 뭐냐? 포트폴리오 내가 만든 게 이거야 라고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쇼케이스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셜 스토리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다른 뭐 포트폴리오를 추가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포트폴리오 쇼케이스에 추가를 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배너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트폴리오 쇼케이스는. 홈페이지 소개 동영상이 이제 하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화면 하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를 넣으면 됩니다. 프로필, 여러분들 사진 집어넣고 여러분들 이제 소개하는 거, 이제까지 뭐 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간단한 이력들, 그다음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기타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잘 소개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포트폴리오 목록, 아까 이야기를 했죠. 포트폴리오 목록 나오고 그 이제 세부 포트폴리오들이 하나하나씩 보이죠. 얘를 눌렀을 때 세부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컨택트 페이지에는 이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택트에는 이렇게 그 컨택트 블럭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링크, 거기에 블럭, 적절한 블럭을 쓰면 됩니다. 블럭을 쓰면 되고, 여기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입력을 하면 나한테 이메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가 이런 이제 역량이 있구나, 그러면서 좀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뭔가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을 의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컨택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했고요. 자,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는 포트폴리오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지는 게 목록 페이지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눌렀을 때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타이틀, 커다란 뭐 이미지 넣어가지고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소개 자료들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1 소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5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죠. 만든 거, 그다음에 스크래치 코딩한 거,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밑에는 최종 결과 실행 동영상, 소개하는 동영상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프로토타이핑 그 결과물을 이제 눌렀을 때는 실제 새 창을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이제 볼 수 있는 5분 사이트가 이제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창 띄워야겠죠. 다른 데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고, 스크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래치도 새 창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작업한 걸 볼 수 있게 하는데 공유가 돼야 됩니다. 공개. 그다음에 여기 그 유튜브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개가 돼야 되고요. 자, 소셜 스토리 제작 가이드입니다. 소셜 스토리 이제 어떻게 제작하는지 설명하는 건데, 자, 우리 스타트업 활동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할 때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스타트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여러분을 알리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을 정리하고 알리는 이런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 이제 하는 것도 그렇고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자기 활동했던 거, 그다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알리는 이런 거 연습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발전이 돼요. 발전되고, 처음에 이랬던 내가 나중에 이렇게 정말 좀 더 뻔뻔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알리는데 조금 더 이제 뻔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셜 스토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소중한 상대방과 함께 공동의 관심사 활동을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대화하면서 내가 했던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이 스토리, 아워 스토리, 소셜 스토리 세 단계로 가잖아요. 그죠? 아워 스토리는 이제 2인칭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고, 3인칭은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대상을 가지고 이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점점 확장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스토리 이제 타겟을 누구로 정하느냐?
일단 예비 대학생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졸업한 고등학교의 후배 학생들을 좀 떠올리면서 예비 대학생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대학교와 여러분들의 학과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걸 보고 정말 좋은 학교구나, 정말 좋은 학과구나 이런 데 오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들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소개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수 포함 항목이 뭐냐? 여러분들 얼굴이 포함된 전체 사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장 이상 이제 필요하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포함된 자연스러운 전신 사진 나오고 최소 2장 이상. 여러분들 친구한테 여러분들 친구가 마치 그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개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적절하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그 강의에서는 스크래치를 활용하고 얼굴을 따가지고 다른 데 합치고 했는데 이거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좀 이거는 안 좋은 경우고 여러분들의 전체 사진을 가지고 이걸 딱 뽑아내는 배경을 없애고 사진만 뽑아내는 거. 자, 이게 상당히 요즘에 이제 좋아져 가지고 서비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remove.b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move.bg 이 서비스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을 딱 집어넣으면 배경을 없애가지고 사진만 바로 줘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괜히 어렵게 하지 말고 remove.bg 이런 서비스 사용하면 쉽습니다. 이런 거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관련한 이제 무대 배경, 학과 이렇게 그 배경을 가지고 사진 한 장 놓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진 6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진 하나마다 서로 이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한번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2번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이제 이야기는 말하는 건 4번이죠. 4번. 그래서 이제 각 사진마다 이렇게 말하는 게 4번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24회 이상의 말하기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아도 괜찮아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으면.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자극 과정. 자, 우리가 이제 5분이 있고 나중에 스크래치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제 5분이 필요하냐. 바로 이제 작업을 하기는 여러분들 생각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5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종이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에 첫 번째 장면은 이 장면인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야. 한번 쭉쭉쭉 적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5분에다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한번 실행을 통해 가지고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 건지 좀 수정할 게 없는지 보고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5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워포인트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파워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좀 쉽게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웹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에서. 자, 그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5분이고 5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스크래치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는 거야. 5분으로 잘 만들어주면 스크래치도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화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말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 약간의 이제 효과, 작동 이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단계적으로 구현한다라고 생각하면 5분으로 먼저 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으면 스크래치로 구현하는 건 상당히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배경사진, 진짜 여러분들의 전신사진, 상대방의 전신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 동영상. 소개 동영상에는 요 소셜 스토리 소개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게 제대로 작동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된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도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5분이나 스크래치는 로그아웃된 계정을 로그아웃 시키고 한번 이거를 작동시켜 가지고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목소리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컨택트는 뭐 여러분들 개인정보, 뭐 휴대번호 이런 거 이제 넣을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웹사이트 상에 이메일 수신할 수 있는 블로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이 페이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여기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뭐 제작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마이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동영상이고 사이트 전체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 5분 뭐 이내로 이제 하면 되고 그래서 제작된 크리에이트 링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동영상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 프로필 페이지 이동을 해가지고 자기 소개를 쭉 합니다. 그다음 쇼케이스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쇼케이스 있죠. 초기 화면 쇼케이스에서 해당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가지고 포트폴리오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가 이제 제대로 되는지 메뉴에서 포트폴리오 목록을 눌렀을 때 포트폴리오 목록이 보이면서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목록 뭐 소셜 스토리 하나 보이고 다른 것도 추가했다라고 하면 다른 그 뭐 화면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를 눌렀을 때 소셜 스토리 포트폴리오를 눌렀을 때 소셜 스토리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이제 보여주고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에서는 뭐 기본 소개, 뭐 프로토타입, 스크래치, 동영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간단하게 뭐 소개만 합니다. 상세한 거는 뒤에 포트폴리오 결과 소개 페이지에서 보여줄 거니까 전체 페이지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컨택트 페이지 가가지고 컨택트 또 이제 여기는 뭐 설명에서는 좀 빠졌지만 컨택트 또 이제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 포함 항목은 자기 음성으로 요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은 여기는 이제 4분 내에 뭐 5분 내에 뭐 4분 내에 한 4분 정도면 좋겠습니다. 제작된 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에 블록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결과 소개 페이지입니다. 포트폴리오 결과 소개 페이지 소셜 스토리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3분 내외로 하면 되고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뭐 따로 뭐 그 전에 앞에 넘어가는 거는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는 어떤 내용이다, 왜 이제 만들었는지 소개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5분에 대해서, 5분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5분 내가 이러이런 과정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5분을 눌러가지고 5분 띄우고 5분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포함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크래치도 스크래치 내가 이러이런 과정으로 스크래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고 스크래치 코딩 블럭을 눌렀을 때 실제 스크래치 사이트로 넘어가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떠가지고 작동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제 포트폴리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넘어가는 거 보여주는 거 플러스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그다음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어떻게 만드냐? 영상 만드는 방법은 뭐 크게 직접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화면을 촬영하는 거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화면이 좀 안 깨끗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면을 캡처하는 동영상으로 캡처하는 걸 쓰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 화면을 동영상으로 캡처하는 거는 뭐 반디캠 있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최근 버전은 이제 그 녹화하는 게 있어요.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녹화 동영상 녹화 검색해 보면 그런 이제 메뉴를 여기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메뉴 추가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걸 찾아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되게 쉽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반디캠 같은 거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상, 그러니까 목소리는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이거가 이제 제대로 됐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해봐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영상 그 2개 올리고 나머지도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뭐 하나하나 추가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는데 좋아하는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뭐 재생 목록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넣는 데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걸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올린 거 2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다른 영상을 추가해도 되고 다른 영상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들을 이쪽에 뭐 보관함처럼 여기 넣어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직접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들, 필요한 영상들을 또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활용한다. 이것도 중요한 한 거기 때문에 점수에 좀 반영이 됩니다. 자, 점수 어떻게 이제 매기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보면요. 전체 50점이라고 그랬죠. 50점. 50점이고 그래서 초기 화면을 실제 구현을 했는지 보고 그다음 실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초기 화면 그냥 이제 뭐 별 내용 없이 이제 하면 내용 점수는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고랑 이제 메뉴, 서브 메뉴까지 다 구현이 되면 3점입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그 쇼케이스가 만들어지면 3점입니다. 쇼케이스. 여기에 하나 플러스 또 다른 것도 하나 여기 넣어가지고 돌아가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여기에 홈페이지 초기 화면 밑에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면 3점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화면 구현은 뭐 이렇게 9점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내용들 초기 화면을 봤을 때 초기 화면 뭐 좀 잘 만들었네 의미 있게 이게 어떤 홈페이지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면 6점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화면 내용까지 해가지고 9점 그러니까 9점, 6점, 15점이죠. 일단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뭐 자기 소개하는 거, 이력이라든지 뭐 내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하려고 그래. 그다음에 SNS 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는 3점. 그다음에 실제 내용을 봅니다. 내용을 만든 게 6점입니다. 내용을 잘 구성한 게 6점입니다. 그래서 9점으로 구성되고요. 포트폴리오 목록입니다. 포트폴리오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뭐 다른 거 이제 넣어주면 좋겠죠. 이거 구현했는지가 2점입니다. 포트폴리오 1 소셜 스토리입니다. 전체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5분 작업 소개, 5분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소개 이미지 URL 이렇게 해가지고 3점입니다. 그다음에 스크래치도 이제 작업 소개한 거, 스크래치 이미지, 그다음에 URL 3점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이제 추가한 거 3점입니다. 전체 제출 점수는 12점. 그다음에 내용을 봅니다. 이 포트폴리오 1 소셜 스토리 내용이 돼가지고 6점이 부과가 됩니다. 컨택트 페이지, 이메일 수신 폼을 활용하고 밑에 뭐 SNS도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점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제대로 활용하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유튜브 채널 연결, 프로필 페이지 연결, 그 다음에 프로필 페이지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 페이지에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야, 유튜브 채널이랑 유튜브 동영상 다르죠. 유튜브 동영상들을 모아둔 게 유튜브 채널이에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랑 그러니까 프로필 페이지랑 컨택트 페이지에 추가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출 점수 2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게 2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뭐 1 하나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 1, 2는 포함되어 있겠죠. 전체 홈페이지 만드는 홈페이지 소개한 거 포트폴리오 1 소개한 거 2개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영상들을 여기에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영상들을 뭐 여기에 넣어가지고 보관해가지고 활용한다. 이걸 보는 게 이제 내용 점수입니다. 그래서 2점 해가지고 전체 50점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이제 20년도 1학기 이제 과제 평균 점수는 37점입니다. 37점, 50점 만점에 이게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고 내용들이 괜찮으면 뭐 잘한 친구들은 50점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잘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37점 이렇게 이제 구성됩니다. 자, 관련 사이트입니다. 참고 사이트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학기 1학기 때 했던 것들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그걸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했고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목 홈페이지가 있고 이게 스타트 코딩 사이트고 그다음에 기존 제출 과제들 여기 이제 일부 올라간 게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그다음 모두의 스타트 코딩 페이스북 홈페이지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모두의 스타트 코딩 유튜브 채널 있는데 뭐 좋아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꼭 좋아요 눌러 주세요. 좋아요 눌러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것들 이제 추가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가고 이런 것들 도움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가면 모두 스타트 코딩 유튜브 채널에 가면 다른 강의 자료도 많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초기에 설명을 했는데 최대 25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분 내에 다 끝내야 되고 시간이 이거였나요? 이거 모의 테스트 기간이구나. 그죠? 자, 시험 일시는 이제 11일입니다. 11일 날 11시 45분부터 12시 15분 내 반드시 이 시간 내에 25분만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미리 테스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의 테스트 응시 기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 시간 내에 꼭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에서 이 시간에 보기 바랍니다. 자,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기말고사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OX입니다. OX.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OX 퀴즈. 맞느냐, 틀리느냐. 쉽죠? 이거는 뭐 점수 바로 기계적으로 바로 시스템적으로 바로 채점이 됩니다. 출제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는 것보다 이걸 정말 이해를 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합니다. 이해가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블럭이 나와가지고 이걸 했을 때 결과가 뭐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옆에 이제 메뉴 그러니까 스크래치에 보면 이제 블록들 있잖아요. 블록들 어떤 블록 나왔을 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크래치를 좀 잘 사용하는지 하는 문제도 일부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뭐 일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제 범위는 이제 전체 주차에 걸쳐 가지고 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퀴즈, 그다음 핵심 정리 내용 이해는 필수입니다. 자, 이거가 여러분들 이걸 이제 풀었으면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교재에도 보면 이제 똑같이 다 이제 설명돼 있습니다. 설명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교재를 이제 보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스크래치 블록 실행 결과도 이제 문제에 포함된다.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보겠습니다. 소개를 하면 19년도 뭐 2학기랑 뭐 동기학기 한 23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23점. 자, 여기에 이제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응시하는 학생들은 다 이제 빼고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23점 정도입니다. 20년도 1학기에는 21점 정도에 조금 이제 내려갔는데 아마 그 코드 관련한 문제가 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OX 퀴즈로 30문제 그다음에 뭐 찍어도 한 15점 정도 이제 나오는 거죠. OX니까. 네. 자, 그다음에 요런 부정행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답안 시간이 25분 초과해서 제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25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키보드 부정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갔다 왔다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행위로 다 체크가 돼요. 로그가 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화면만 이제 띄워놓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계속 눌러야 돼요. 제 시스템이 다 그런 거 다 체크를 합니다. 뭐 화면 여러 개 띄워놓고 요거 하다가 딴 데 가서 막 찾아보고 이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실력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요걸 이제 띄워놓고 이 화면에서 계속 이제 작동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Q&A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거 한번 공유를 할게요. 다른 학생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다른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뭐 과제 결과물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했고라고 하면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공유 여부는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한 거를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 공유하겠다라고 예스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작업 결과를 보고 잘한 친구들은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지난 학기에 했던 친구인데 자기 한 거를 공유하겠다라고 공유해도 좋다라고 했던 친구예요. 그 중에 좀 잘한 친구를 좀 뽑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제 자기 로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필 메뉴, 그다음 포트폴리오 메뉴인데 포트폴리오 서브 메뉴 만들었죠. 그다음 컨택도 있습니다. 초기 화면이 있고요. 초기 화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쭉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바웃미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 포트폴리오 쇼케이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 쇼케이스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쇼케이스가 이제 블럭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블럭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블럭에 보면 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한 거고요. 잠깐만요.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잡음이 좀 들리네.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제 쇼케이스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쇼케이스 블럭이 있어요. 블럭을 요걸 쓰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하나 보여주고 또 다른 거 이제 보여주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밑에는 이제 동영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홈페이지 소개 동영상. 이 친구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유튜브 영상 블럭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블럭이 있는데 이걸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바로 버튼 눌러서 이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조금 이게 뭐 갔다 왔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보세요. 여기 컨택트 해가지고 눌렀을 때 컨택트 메뉴 페이지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제 컨택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컨택트인데 사실은 이거는 뭐 초기 화면에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근데 초기 화면에 이제 집어넣은 경우고, 자, 여기에 메뉴를 눌렀을 때 각각의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고 포트폴리오를 눌렀을 때 포트폴리오 이제 목록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 이걸 눌러주면 포트폴리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 넘어가는 거고, 포트폴리오 여기서도 보면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 소셜 스토리 눌러볼게요. 그럼 소셜 스토리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는 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템플릿인데 크리에이트 링크의 이런 이제 디자인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원페이지 스타일로 좀 보여주는 게 기본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원페이지 스타일은 화면이 이 메뉴 각각의 페이지가 한 화면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눌러주면 스크롤바가 내려가가지고 그 밑으로 넘어가고, 이걸 눌러주면 또 그 스크롤바가 쭉 내려가고 밑으로 넘어가고. 자, 여기는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원페이지 스타일은 아까 이제 각각의 페이지가 요 밑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디자인이 좀 좋은, 그러니까 디자인 위주의 그런 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라고 하면 그렇게 만든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홈페이지는 메뉴 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페이지 스타일이 아니고 메뉴 페이지, 메뉴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원페이지 스타일을 오프로 시켜줘야 됩니다. 하도록 하고, 자, 이 친구는 이제 초기 화면에 자기 내용을 많이, 자기를 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이 좀 이야기를 했죠. 이게 좀 신경을 좀 쓴 경우고요.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프로필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력, 그다음에 활동했던 거,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유튜브 채널 연결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 포트폴리오 목록 페이지 아까 보여줬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눌러주면 소셜 스토리 이제 가가지고 소셜 스토리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전체 소셜 스토리 전체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소셜 스토리 5분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5분에 대한 설명도 좀 넣어주세요. 5분을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거 설명 좀 넣어주고, 얘를 눌러주면 5분 페이지가 뜨는 거죠. 5분 페이지 떠가지고 제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도록 이제 한 거죠. 이렇게 한 거고, 볼 수 있게 했고, 새 창을 띄웠죠. 그 다음에 스크래치를 이제 띄우는 거예요. 스크래치, 여기도 스크래치 설명 들어가고, 스크래치 띄워가지고 스크래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소셜 스토리 이제 띄워가지고 보는 거야. 자, 이 친구도 이제 우리 학교,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를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마스코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해주는, 이 경우도 괜찮아요. 마스코트나 아니면 학교 상징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고요. 일단 컨택트 페이지,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보면 그다음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친구가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 소개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과제는 이제 마이 스토리, 소셜 스토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홈페이지까지 해서 3개가 나온 겁니다. 제 친구는 이제 여기 영상 홈페이지에 영상 3개 나왔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추가한 거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추가해가지고 추가로 넣든지 아니면 다른 걸 여기 보관을 하든지 해가지고 채널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좀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채널에 다른 영상들 좀 추가한 게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여기는 쇼케이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쇼케이스, 돌아가는 쇼케이스가 좀 빠져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점이 이제 조금 뭐 몇 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이래서 이제 화면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설명 내용을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